안녕하세요. 브랜드 기획자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프랜차이즈 또는 내 업종별 좀 특징이라든지 어떤 리스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핵심 포인트는 표준화 가능성인데, 그럼 어떤 걸 표준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나. 사람이 모든 걸 다 100% 잘할 수는 없거든요. 에너지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꼭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개인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내가 힘을 실어주고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4가지 업종인데요. 흔히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걸로 했어요. 업종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특정한 걸 딱 집어서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그리고 이제 뷰티, 미용 쪽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무인 카페. 일단 내가 하나 자리 잘 잡거나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확장성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인테리어가 뭐 핵심 그거기 때문에 확장성은 높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수익 구조. 이건 본사 수익 구조로 할게요. 매장 같은 게 내 매출이니까. 본사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가 메인 수입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로열티 있잖아요. 그게 메인 수입원이고, 핵심 이 리스크, 진입 장벽이 낮다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총평으로 하면은 얘는 효율성 모델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로 이 확장성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2019년도인가부터 해서 금방 짝짝짝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본사 수익 구조는 얘도 마찬가지로 로열티인데 사실상 시스템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질은 시스템인데 그것을 로얄티로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제 리스크. 이 스터디 카페 업종은 상위 독식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구매를 이제 하시잖아요, 고객님들이. 한 번 딱 어딘가에 100시간권을 딱 끊어 놓으면 이 한 곳만 가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매장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물론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고객이 어딘가 한 군데를 끊으면 그 옆에 있는 건 쳐다보질 않습니다. 내 이용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상위 독식 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얘는 좀 한 주의 총평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목적성 방문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데이터형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점은 물론 업종별로 확장성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치킨처럼 튀기고 양념 묻히고 하는 좀 패키지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높은 편이고, 이런 배달이 아니라 매장에 방문하는 오프라인도 같이 겸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확장성이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돼요. 본사 수익 구조는 잘 아시겠지만 물류 수익이 메인이 되고요. 간혹 로열티도 있는데 어쨌든 메인은 물류 수익이다. 그러면 얘에 대한 리스크, 음식이라는 거는 표준화가 조금 높습니다. 왜? 맛이라는 게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도 좀 어렵다 보니까 표준화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치킨집, 국밥집 프랜차이즈가 많은 거예요. 감자탕이다, 이런 건 이제 양념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이고, 한 주의 총평으로 하면은 노하우형 모델,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하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조금 특이해요. 얘는 좀 재밌습니다. 일단 확장성이 얘도 조금 중간 정도예요.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 같은 이런 피부과 같은 이런 곳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일 아트, 에스테틱, 헤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요 메인 수익 구조는 교육과 서비스 쪽에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리스크, 지금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높고 시스템비가 낮은 이런 형상을 좀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럼 이건 한 주의 총평으로 하면은 미용 뷰티는 기술형 모델입니다. 기술형 모델.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미용 뷰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저도 네일 아트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손가락 딱 하나 넣으면은 원래 한 4만 원에서 이렇게 한 8만 원 받더라고요. 이렇게 더 하게 되면 더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10,000원이면은 이 손가락이 네일 아트 딱 돼서 나오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와, 네일 아트 저거 대박이다, 저 기계로 프랜차이즈 확장하면은 굉장히 잘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테스트 하려고 네일 아트를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했었는데, 이제 다 준비하고 기계값도 협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일 아트 집에 내가 좀 앉아 있어 보자,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하루 앉아있고 바로 사업을 저는 접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네일아트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상품에 따라 거래하는 거는 맞는데 고객이 주로 찾아오는 이유가 네일아트도 있지만 앞에 이렇게 네일아트 해주시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제 눈에는 심리 상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남자 머리로는 이게 원래 8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해주면은 굉장히 저렴하니까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는 네일아트에 대한 만족도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컸던 거는 앞에 직접 나를 이렇게 손을 만져서 이 네일아트를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교감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오늘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모습을 보고 이거는 네일아트라고 해서 네일 기술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거는 돈 받는 명분이고 진짜 중요했던 거는 이 고객을 대하는 어떤 서비스였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무인화라든지 기계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창업하는 사람들 또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심리 기술, 서비스, 어떤 대화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일아트 프랜차이즈 중에 물론 물류 수익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는 없어요. 그 이유가 교육이 사실은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은 주요 수입원을 로열티가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을 수익으로 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만약 내가 뭔가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예비로 좀 뭐 이렇게 좀 뭘 해보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인테리어 수익은 변동 수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매달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런 수익들은 재투자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원들 교육비로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브랜드를 다시 좀 널리 알리는 데 쓴다라든지 어차피 다시 나갈 돈들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프랜차이즈라든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매장에서 직접 발생되는 이 로열티를 수익으로 바라봐야 매장이 잘 되는 어떤 뭔가를 하는 것이고 저도 브랜드 홍보란 이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수익 구조 같은 부분도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무리한 확장을 한다라든지 잘 가다가 길을 좀 잘못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업종별로 리스크라든지 한 주 총평이라든지 자꾸 이런 거를 분류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늘 만약 오전에 생각하거나 업무할 게 너무 많으면 오후에는 다른 업무는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에너지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에 대한 걸 잘 모르면 엉뚱한 데에 힘을 쓰고 분명히 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약점이니까 이 약점을 보완하는데 내가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무인 카페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커피숍처럼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놔주고 커피 얼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노트북을 좀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3명, 4명이 미팅하기 참 좋은 장소를 만들어준다라든지 이런 진입장벽을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어떠한 목적성을 좀 두고 무인 카페에 오도록 이런 게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책상 놓고 의자 놓고 되면 되지가 아니라 공부도 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컨셉에 어떤 연령대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한테 최적으로 만들어서 이 상위 독식 구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이것을 디테일하게 레시피를 관리하고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뭐 저도 유튜브이긴 하지만 음식 품목이 너무 많다라든지 이거 너무 복잡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표준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 뷰티, 인건비 높은 업종들은 보통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술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기술, 응대 방법 이런 것들에 더 힘을 좀 쏟아줘야 되거든요.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은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업종별 특장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내 사업 업종의 특장점을 구조적으로 짜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승패는 저는 구조의 설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곰곰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든지 또는 내 사업장의 현재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면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전에 이제 로열티 프로세스라는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컨설팅 하는 이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로열티 프로세스가 왜 중요했고 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컨설팅 단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랑 그때 로열티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